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요리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요리의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아동의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감성이란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가 가능하고 또한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정의를 한다면 감성이란 자신의 오감 즉 촉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을 느끼고 이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감정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감성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며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겸손해지며 남들로부터 신뢰감을 받고 성실하며 변화에 민감하고 성취 욕구가 강하며 성실하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며 낙관적이며 조직에 헌신하며 남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지도력을 얻어 결국은 사회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감성적 지능이나 이성적 지능이 서로 별개의 지능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성 교육만을 중시하는 생각은 이성적 지능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잘 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보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 활동을 통한 감성을 증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자기 감정 인식, 자기 감정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등의 감성 능력을 키우려면 아동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감성 능력은 선생님나 선생님이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며 생각을 나누고 감정 조절의 방식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어울려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기에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 아동의 감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아동에게 요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줍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 아동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작품을 만들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잘하는 것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인내력과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동은 요리를 만들면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려면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므로 인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식하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요리를 통해서 각 요리 재료들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3.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계량하고 조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조리 계획에 따라 요리를 해야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4. 타인과 비교하고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요리는 수많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은 다른 아동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작품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창의력이 길러집니다. 5.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동은 자신이 주어진 요리의 목표에 따라 조리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반영하여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6. 성실성과 협동심을 길러줍니다. 요리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요리 활동을 할 때는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품 활동 내내 성실하게 요리에 몰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은 요리 과정에서 성실성을 배우게 됩니다. 집단 요리 활동에서는 나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잘 만들어 주어야 작품이 잘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창의성 하면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연상하지만 창의력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의력이란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늘 같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아동은 환경에 아주 작은 변화만 있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지만,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사물을 바라보는 다방면의 시각을 기른 아동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처분하고 현명하게 보다 나은 답을 찾아냅니다. 창의력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창하고 특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 능력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창의력은 대략 3세에서 5세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여 발달하고 이후에는 서서히 퇴화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창의성 개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의력은 열심히 노력해서 길러지기보단 타고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고 능력에 비해 어렵고 복잡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일상적으로 스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아동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요리는 다른 어떤 아동 교육보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며 결과물이 보다 독창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사고를 산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들어진 요리는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방법이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므로 창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 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방안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합니다. 아동들에게 요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도록 몰두하게 해주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듯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지시와 명령 속에 자란 아동들에게 요리 재료를 주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해주면 꽁꽁 묶여 있었던 창의성이 출구를 찾으면서 술술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하되 요리 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대화를 나누면 아동의 창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아동들의 요리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대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사, 우리 공주는 뭐가 가장 좋아? 아동, 동물이 제일 좋아요. 지도사, 어떤 동물이 제일 좋은데? 아동, 난 기린이 제일 좋아요. 지도사, 기린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지? 아동, 키가 커서요. 지도사, 키가 큰 게 뭐가 좋은데? 아동, 나중에 나도 큰 사람이 되려고. 아동과 지도사의 대화에서 보듯이 요리 활동을 하면서 지도사는 아동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대화를 계속 유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고를 자극하게 하고, 아동은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리와 결과, 말해보게 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요리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재료인 원인이 있어야 작품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 활동 중에도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때 재료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찾아내게 한다면 아동들은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면 아동의 창의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지도사, 자동차는 뭐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아동, 무하고 당근이요. 지도사, 그럼 바퀴는 뭐로 만들지? 아동, 당근이요. 지도사, 차가 잘 굴러가려면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하지? 아동, 4개요. 지도사,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아동, 밀가루가 뭉쳐져요. 지도사, 밀가루가 뭉쳐진 것을 반죽이라고 하거든. 근데 반죽을 어떻게 하면 평평해질까? 아동, 방망이로 밀어요. 지도사, 그럼 반죽한 것으로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예쁠까? 아동, 형틀로 찍어내요. 지도사, 그럼 내가 좋아하는 모양은 어떤 거지? 아동, 별 모양이요. 3. 반대말을 말해보게 합니다. 요리 활동을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리 재료나 요리 활동에 대한 반대말을 찾게 하면 아동은 뇌의 자극을 통해서 지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대말은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을 말하는 것으로 사전적인 뜻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렵지만 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크다, 작다 또는 길다, 짧다처럼 서로 비교될 만한 것들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리 활동을 하면서 반대말을 찾는 데 익숙한 아동은 두뇌 회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은 반대말을 찾는 것도 놀이라고 인식하여 통해 경쟁적으로 답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힘도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아동이 반대말을 잘 찾아내지 못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어려운 반대말을 찾도록 합니다. 지도서 수박과 오렌지 중 어떤 것이 크니? 장미, 아동 수박, 지도서 그럼 작은 것은 무엇이지? 아동 오렌지, 지도서 그럼 오뎅은 기니, 짧니? 아동 길어, 지도서 그럼 짧은 것은? 아동 마늘. 요리를 통한 반대말 찾기를 통해 아동은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 대립되는 말과 사물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굳이 뜻을 설명해주지 않아도 짐작으로 알게 됩니다. 결국 사물을 보는 눈도 그만큼 넓고 다양해지는데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창의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수께끼를 내어 풀도록 합니다. 아동도 요리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아동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도록 하면 아동은 추리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을 중에 수수께끼를 내는 방법은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은 저연령의 아동에게는 선생님이 아동과 요리 활동을 하면서 쉽게는 재료나 요리 방법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력이 높은 아동은 아동의 수준에 맞게 단순한 수수께끼보다는 결과를 상상해서 말하게 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원래는 하나이지만 보통 아동들은 다양한 답을 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 정답이 100개가 넘는다면 아동들은 끝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야 좋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아동의 지적 능력과 연령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 수수께끼를 하는 것은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1단계 문제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아동에게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서 뜻밖의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서 여기서 빨간색은 뭐가 있지? 아동 고추, 당근. 지도서 그럼 고추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동 매워. 지도서 그럼 고추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아동 김치, 고추장, 멸치볶음. 지도서 넌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아동 다 맛없지만 그래도 멸치볶음이 맛있어. 만약 아동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틀렸다고 해버리면 아동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아동의 상상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창의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창의력이 풍부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도사가 몇 가지 정도의 답을 말해주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서너 번의 반복을 통해 아동은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5. 책을 읽고 느낌대로 만들게 합니다. 요즘 아동에게 글을 빨리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욕심에 의하여 바로 글을 아는 아동은 많아도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아동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읽을 줄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이 이야기의 내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독서가 비로소 지식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글자가 아닌 글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주의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동에게 글의 의미를 알게 하는데 가장 쉽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요리 활동입니다. 아동은 선생님과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느낌대로 요리를 해보는 것은 아동에게 글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데도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아동에게 읽기에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느낌대로 요리 활동을 하게 되면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